이전 시간에 월세의 세액 공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2탄으로 주택 관련 공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왜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이 소득세가 반갑습니다.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배짱입니다. 네, 오늘은 이전 시간에 월세의 세액 공제, 소득 공제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그 2탄으로 주택 관련 공제 3가지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차근차근 알아볼 거고요. 각 항목별로 알아둘 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택 마련 저축 소득 공제인데요. 바로 청약 저축, 그동안 불입했던 이 납입금에 대한 소득 공제입니다. 먼저 이 공제 대상자를 보면요. 2023년 동안 총 급여 7천만 원 이하의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그런 경우에 연 납입액 총 240만 원 한도에서 40% 공제 적용을 해서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게 한도가 올해까지는 240만 원인데요.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2024년 1월 1일 불이익부터는 한도가 300만 원으로 상향이 된다는 점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구비 서류가 주택마련 저축 납입 증명서인데요. 보통 이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들어가면 조회가 되는 게 기본적인데 만약에 조회가 안 될 수도 있어요. 그럴 때에는 나는 보유한 주택이 없다라는 무주택 확인서를 청약 가입을 했던 은행에 방문을 하셔서 받으실 수도 있고 뱅킹 어플에서도 받으실 수 있는데 간혹가다 온라인으로 받을 수 없는 은행도 있기 때문에 미리 확인을 해서 받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알아둘 점을 확인을 하면서 갈게요. 이 주택청약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가입하고 5년 이내에 해지한 경우, 그리고 전용 면적 85제곱미터 초과한 주택을 당첨받았을 경우에는 납입 금액의 6%를 해지 가산세를 받기 때문에 그 점을 확인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5년 이후에 내가 만약에 연도 중에 해지를 했을 경우도 있잖아요. 뭐 7월이나 8월 달 정도까지 붙다가 해지를 했을 경우에 당해 연도에 내가 납입했던 금액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실 수도 있는데요. 이 부분은 연도 중에 해지한 경우 그 연도에 불입한 납입 금액은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근데 다만 만약에 내가 주택청약 당첨이 돼서 해지를 한 경우에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 점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공제 대상자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였잖아요. 기준이 12월 31일 기준 현재 그때 무주택자라면 되는 건지 아니면 1년 내내 무주택 기간을 유지를 해야 되는지 궁금해 하실 분도 있는데요. 주택 마련 저축의 소득 공제를 받으려면 1년 내내 무주택 상태를 유지해야 된다는 점, 그리고 세대원은 안 되고 세대주만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입니다. 보통 이 전세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 소득 공제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공제 대상자는 근로소득이 있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 가능합니다. 일정 요건을 충족한 세대원도 가능한데요. 만약에 주택에 관련된 공제를 받지 않은 세대주가 있다면 세대원이 가능하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한 경우, 그리고 그 집에 실제로 거주할 경우에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소득공제 혜택은요. 연간 한도 400만 원에서 40%까지 가능합니다. 이게 작년에는 300만 원까지 됐었는데요. 올해부터는 400만 원까지 된다는 점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전에 했던 주택 마련 저축과 이 전세대출 자금의 소득 공제가 합산인 최대 400만 원까지 된다는 점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대출금을 어디서 받았느냐에 따라서 조건이 조금 달라지게 되는데요. 만약에 대출 기관에서 받았을 경우에는 임대차 계약 증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으로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경우, 그리고 은행에서 바로 임대인에게 지급했을 경우엔 이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가다 대출 기간이 아닌 개인에게 빌린 경우도 있을 텐데요. 그 경우에는 조건이 조금 달라지게 됩니다. 이 빌리는 사람의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일 경우, 그리고 계약서상 입주일과 전입일 기준으로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차입한 금액이 가능하게 되는데요. 여기에 또 덧붙여서 이 이자율이 올해 기준 2.9%보다 높아야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입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받았을 경우에 그 이자에 대한 소득 공제인데요. 이 공제 대상자는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자이거나 1주택자 보유한 세대주입니다. 이것 또한 전세대출 소득 공제처럼 세대주가 주택 관련 소득 공제를 받지 않았을 경우, 그리고 세대원 명의로 차입을 했을 경우, 그리고 세대원이 실제 그 집에 거주했을 경우라면 세대원도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소득 공제는 약간의 조건이 있는데요. 주택 가격이 기준 시가 5억 원 이내의 경우에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기준 시가의 5억 원은 소득 공제를 받을 때의 시가가 아닌 취득 당시의 기준이니까 이 점을 확인해 주시고요. 만약에 내가 기준 시가가 얼마인지 모르겠다 싶으면 국토교통부에 부동산 공시가격 알림이 사이트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거기 찾아가셔서 확인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공제 한도는 상환 기간과 상환 방식에 따라서 한도가 나뉘게 되는데요. 표를 보시면 상환 기간이 10년 이상, 그리고 상환 방식이 고정금리 혹은 비거치식 분할 상환, 어떤 거에 해당하는지에 따라서 300만 원에서 1,800만 원까지 공제 금액이 나뉘고요. 이게 올해 세법 개정으로 인해서 2024년부터는 6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한도가 바뀌고 기준 시가 또한 5억에서 6억 원으로 상향이 되었습니다. 이 점도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공제 혜택은 이자 상황에 모두를 전액을 소득 공제를 해줄 수 있는데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이전에 말했던 주택청약, 납입 금액, 전세자금 대출, 이 세 가지를 모두 합해서 한도는 1,800만 원까지 공제가 된다는 점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알아두실 점은 대출금이 등기 후 3개월 이내에 대출 기간에서 받을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집을 담보로 생활안전 자금이나 이런 걸 받으실 수도 있는데 등기 후 3개월 이내에만 소득공제가 가능하시니까 그 점을 확인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공동 명의로 하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이 공동 명의로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공동 명의이고 한 사람의 남편이나 부인 이름으로 대출을 받았을 경우에는 오롯이 다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데요. 만약에 공동 명의로 집을 마련을 했고 대출 또한 공동 명의로 빌렸다면 각자 채무 부담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니까 이 점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소득 공제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는데요. 왜 우리가 소득 공제를 받아야 되는지 의문을 가지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이거는 바로 이 소득세가 누진제이기 때문인데요. 이 소득이 높을수록 이 소득세가 세율이 높아지기 때문에 내 소득을 줄이면 그 세율도 낮아지겠죠. 그래서 만약에 이 과세 표준 구간을 보면요. 소득에 따라 6%에서 45%까지 소득세를 매기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세법이 개정되면서 1,400만 원, 5천만 원, 그리고 8,800만 원을 기준으로 6%, 15%, 24% 소득세율이 나뉘게 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나의 총 급여가 이 기준 경계상에 있다면 이 소득을 줄이게 되면 소득세가 줄어들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는 다 받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연말정산에서 주택 관련 소득 공제가 가능한 세 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 소득을 줄임으로써 나의 이 소득세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되니까요. 소득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귀찮아하지 마시고 다 찾아서 소득 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 아파트 사이클 연구소 채널을 사랑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다음에 도움이 되는 영상을 가지고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